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밤 9시 영업 제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가족 귀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거리 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6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 중순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될 백신은 화이자 6만 명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을 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망국적 색깔론이라며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법관 탄핵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진상규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의 시작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5명으로 닷새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병원에 이어 보라매 병원에서도 나타난 서울의 집단 감염과 성인 오락실 등 지역 감염도 이어져 확산 우려가 좀채 가시질 않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입니다. 지난 29일 이 병원 3층에 있는 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노숙인 등을 진료하는 병동에서 환자 3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병원 측은 해당 병동을 폐쇄하고 확진자를 격리한 뒤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양대 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종사자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는데 아직 검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 관련 확진자도 46명으로 늘었고 광주 성인 오락실 2곳에서도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으로 감염이 이어지며 그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355명이 추가됐습니다. 400명대를 유지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300명대로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숨은 감염자가 상당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총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8명보다 72명 적지만 검사자 수가 적은 휴일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100여 명이 무더기 확진된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 같은 사례가 밤 시간대 갑자기 발생한다면 300명대 중후반부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중순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올해 1분기 공급이 점쳐지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분량은 11만 7천 도즈, 약 6만 명분입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데 도입과 함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으로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영하 70도 초저온 상태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원이 아닌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부, 호남, 영남 등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첫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5만 명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나머지 1만 명분은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상반기 중 최소 130만 명분, 최대 219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0만 명분 이상은 이 3월 중에 공급되고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물량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될 전망입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되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고령자 접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자문단 회의를 연 데 이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점검위원회까지 개최해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독일 정부처럼 65살 이상 고령자 접종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고위험 시설의 고령자 접종 시기는 얀센과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는 2분기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행 방역 수준을 이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밝혔죠. 하향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왜 다시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는지 김문영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설 연휴까지 현행 거리두기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연장을 했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며칠 전만 해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IM 선교의 빨 연쇄 감염과 서울 한양대병원 그리고 보라매 병원 등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면서 어제 거리두기 현행 유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국은 방심하면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큰 만큼 내일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감소 추세를 보여서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이 고향을 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이 설에도 이 친족끼리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명절인 이번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네. 거주지가 다른 가족 5인 이상의 모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궁금증이 많은 만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대전에 있는 부모님 2분을 만나러 가게 된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역기성을 해서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을 보러 간다고 해도 역시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 형제가 날짜를 나눠서 따로따로 고향에 내려가 5인 미만으로 부모님을 뵙고 온다면 그건 되게 이제 가능한데요. 예. 왜냐하면 거주지가 같은 직계가족이라도 이제 5인 이상, 그러니까 거주지가 같은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여도 되고 거주지가 다르다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김 기자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지금 날짜를 다르게 해서 가는 거는 괜찮은 건데 그렇다면 이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이 오전에 서울 사는 형님네 가족이 부모님을 뵙고 오고 오후에는 부산 사는 동생이 이 부모님을 뵙고 온다. 이러면 그건 위반이 아닌 건가요? 네. 이게 사실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당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시차를 두고 거주지가 다른 자식 형제가 부모님을 뵙고 온다면 딱히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적발되면 위반자 모두에게 각각 10만 원이 부과되는 거고요. 네. 확진자가 나온다면 정부가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의 이런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없다 보니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고속도로 취식 금지 같은 특별 방역 대책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추석 방역 특별대책처럼 이번 설 연휴에도 철도 승차권 같은 경우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요. 예.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포장만 허용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만 예약할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서 투숙할 수 없습니다. 네. 종교시설에서의 숙박, 식사, 소모임도 금지됩니다. 고궁 등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네.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들어가거나 두 칸을 띄어 앉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공연장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연장과 영화관 같은 경우에 관심이 클 텐데요. 네. 동반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계속 착용을 하는 공간이고 네. 집단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1인끼리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오늘부터는 조정이 됩니다. 네. 개인이 아닌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1.5단계와 2단계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고 2.5단계에서는 두 칸 띄우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또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에서 그동안 샤워가 금지됐는데 오늘부터는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이 허용됩니다. 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돼서 야간 스키도 탈 수 있지만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됩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 국내에서 고양이가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 반려동물 관리 지침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감염되면 이 반려동물도 거리두기가 아니고 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이 된 적이 있고 예.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네.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당국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설을 앞두고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 3명이 연락두절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노숙인 확진자 3명이 자취를 감췄다는 방역당국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노숙인 3명은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 집단 감염 이후 검사를 받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중국 현지 조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됐던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1년 만에 시작된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팀을 태운 버스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폐쇄된 지 1년여 만에 외부인에게 문이 열린 겁니다. 조사팀은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엄지를 축혀 세우기도 했지만 조사는 삼엄한 경비 속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조사팀은 시장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将在继续遵照当地疫情防控规定的基础上，开展走访有关疾控、科研机构和贸易市场等等。 WHO 조사팀은 이번 방문이 2019년 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화난 수산시장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니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2019년 말 우한의 1차 감염자 41명 중 27명만 시장과 연관이 있었고 나머지는 관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화난수산시장은 코로나19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슈퍼 전파자라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외신들도 샘플 채취와 유전자 분석, 역학조사 등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팀의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긴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독일 레버쿠젠시의 한 양로원에서 72명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돼 15명이 숨졌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시 대변인은 해당 양로원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 47명의 고령자와 25명의 직원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한 생태공원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체 상태로 발견됐는데 타살 혐의점은 없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청양의 한 공원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5분쯤 하천변에 시신 2구가 보인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녀로 추정되는 시신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모두 나체 상태였는데 10대와 40대로 보여 모녀로 추정되는 상황. 두 사람이 입었던 평상복은 시신 발견 지점 가까운 수풀에서 수거됐습니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만 시신의 겉으로 드러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발견된 만큼 아직 사망경위 추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망 경위 확인 중에 있어요. 40대 여성의 남편은 경찰에 두 사람이 어제 새벽에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실종 신고는 없었고 공원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는 등 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철거가 예정된 한 재개발 지역에서 불이 나 다문화 가정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집에 있던 아이들의 엄마는 이웃에게 구조돼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엄마와 자식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끝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주택은 이미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오는 10월부터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 구역으로 고지대에 주택 2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인근 지상소화전에서 물을 끌어 겨우 불을 잡았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필리핀 국적 70대 할머니와 9살, 7살 손녀, 손자가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집엔 결혼 이민자인 아이들의 엄마도 함께 있었지만 이웃들에게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인 한국인 남성은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러고 칼 타러 올리니까 누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안타깝네. 애들이. 불은 옆집에 살던 60대 남성이 자기 전에 켜놓은 석유 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을 끌라 그러다 못 껐다 그랬죠.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못 나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약 추정 물질은 서울 강남구에서 평택까지 택시를 탄 남녀 손님 2명이 놓고 내린 가방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은 택시기사에게 콜비에 몇 배를 줄 테니 당장 돌아와 달라라는 등의 재촉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건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일에 기자회견까지 열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였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문건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저녁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해당 문건은 6장으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 자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건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추가 검토 필요 등이 적혀 있다며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된 문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삭제되었다고 나오는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감사를 앞두고 문건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은 민간인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 보고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휴일 긴급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건 내용이나 삭제 배경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오히려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첫날부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면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내일과 모레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이 열리고 오는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첫날인 오늘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소추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국회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법력권 의원들까지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동 발의자 수는 이미 가결 정족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오는 4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겉으로는 법관의 잘못을 단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처리 의사를 밝힌 법안만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한국판 뉴딜 법안 등 103건에 이릅니다.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2주 연속 열렸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위대는 푸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경찰들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거칠게 체포합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가 갇힌 감옥 근처로 몰려와 석방을 요구합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유라시아 중앙부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도, 연해주의 중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도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Я родился при Путине и хочу при нем умереть, поэтому пришел. 지난 주말 시위 때 4천 명을 구금했던 러시아 정부는 이번에도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를 포함해 3천 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시위대와 취재진을 2주 연속 거칠게 진압한 걸 비난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러시아 외무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란 외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시위 이면에는 경제 악화에 따른 민생고와 푸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불만이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인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지자체 5곳이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모두 없애겠다며 탈석탄 동맹 국제기구에 잇따라 가입했는데 이 성과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세 번째, 세계 7번째 규모의 인천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인천시는 이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며 최근 영국과 캐나다 주도의 탈석탄 동맹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이 동맹이 인천시에 제시한 석탄 화력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 기한은 2030년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전소 인허가권을 진 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영흥화전 1, 2호기만 2034년에 폐쇄한 뒤 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3, 4호기는 2038년, 5, 6호기는 2044년에야 폐쇄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 화력이 가장 많은 충청남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동맹에 가입했지만 석탄 화력 전면 폐쇄 목표 시점은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소를 다시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정부가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중에서 얼마큼을 탈석탄에 쓸 것인지 이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고 석탄 화력 비중은 5번째로 높아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으로 꼽힙니다. 탈석탄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미술 전시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 전시장을 컴퓨터 화면 속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신체가 기괴하게 변형된 인간. 자신의 게임 경험을 토대로 나온 이색적인 작품입니다. 가상 게이밍 공간 속에 있는 사회에서의 그런 상하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거나 시간을 투자하면서 점점 신체가 변형되는 사람들. 젊은 작가 2명의 이번 온택트 기획전은 전시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시장을 직접 둘러본 뒤 3D로도 같은 작품을 접한 대학생 이윤아 씨. 그냥 작품이랑 작품 설명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미술관에 들어오고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작품을 보는 동선들이 너무 정확하게 반영돼 있어서. 모바일 속 전시장. 한 가전 브랜드가 가상 공간에 온라인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다시 만나는 김한기의 성자라는 주제로 열린 기획전의 장소 설계는 유명 건축가가 맡았습니다. 실제 건축장은 다른 점은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하고 공사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미술관이 예술의 시공간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유독 눈을 자주 보게 되는 이번 겨울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가족은 하마터면 눈 속에 갇힐 뻔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연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밤새 온눈이 거의 성인 키 높이까지 쌓인 겁니다. 캘리포니아 타우시티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이 정도는 처음 본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문마다 눈으로 가려져 마치 동굴 같았다고요. 몇 시간째 삽으로 눈을 푸고 또 퍼내는 아빠에게선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짜증날 법도 하지만 집 근처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울 소재로 짠 니트는 포근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멋까지 주는데요. 이 울을 위협할 새로운 소재가 독일에서 등장했습니다. 몽실몽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이 소재. 바로 인간의 영원한 친구 개의 털입니다. 견종에 따라 털의 색도 모두 다른데요. 이 털을 가공한 뒤 실을 잡고 그 털실로 이렇게 방한용품을 만드는 방법이 독일에서 개발됐다고요. 반려견이 털갈이 할 때마다 집에 수북이 쌓이는 털들. 이제 잘 모아놓으면 스웨터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무병장수의 꿈, 누구나 바라는 바일 텐데요. 평균 수명의 2배를 넘어 또 한 번 생일을 맞은 정정한 펭귄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메트로 리치먼드 동물원에 사는 암컷 아프리카 펭귄 ET의 나이는 무려 41입니다.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41년이나 살았다는 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160세 정도 될까요? 동물원에 따르면 이 세계 최고령 펭귄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ET 할머니, 맛있는 물고기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저처럼 가볍게 하셔도 되지만 낮까지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쪽 지역부터 먼저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제주 산지와 남부에서는 20에서 60mm, 그 외 제주와 호남 동부, 경남, 경북 남부에서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도 유입됩니다. 중서부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밤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은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5.8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 비는 중부지방은 아침에, 남부지방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대전 6.4도, 광주 8.8도, 부산 12.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과 전주, 광주 13도, 울산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입춘인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 중부 서해안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전까지도 이 안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문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